트럼프가 12일 싱가포르 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말을 하고 난 뒤 한국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은 폭스뉴스하고 그 다음날 13일 인터뷰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라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자, 전 세계 최강대국이자 65년 혈명 미국이 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아무것도 확실한 걸 얻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피력하고 어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나왔어요. 이제 안 한다고. 그리고 그 회담 다음 날 미국 언론에다 대고 특히 폭스뉴스라면 트럼프 안방 같은 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주한미군을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그 자체가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 기술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레버리지 이용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갖다가 써가지고 협상의 상대를 압박해라는 건데, 아니 상대가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냥 상대가 A를 주면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내가 B를 줄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가진 카드를 전부 그냥 먼저 남발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훈련도 안 한다고 이제 통보를 했으면 사실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주한미군의 처지가 이제 약화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돈 때문입니다. 니김이 여기서 또 니김이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돈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미군이 용병입니까? 돈 주면 있어주는 용병이에요? 외인 부대입니까? 용역 부대입니까? 정말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생양아치예요, 이거. 내가 이 트럼프 욕한다고 또 내 욕을 할 거예요? 이것도 또 전지전능한 트럼프의 설계 중에 하나라서 뱁새 황장수가 황새 트럼프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 뭐라 할 겁니까? 저보고 뭐 이야기는 좀 하지 마라, 뭐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말 부드럽게 쓰라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불쾌합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자도 지 맘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 사회에 장관이고 수석이고 국회의원이고 진실을 말하는 놈 하나도 없는데 내가 좀 분노에 섞인 용어로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자, 트럼프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돌아가는 이 에어포스 1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 현재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는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의제는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김정은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지 혼자서 옷을 다 먼저 벗어버리네. 그냥 나한테 선물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던져주네. 이러지 않겠어요? 이미 어제 미국 관리의 입에서 이제 한미 군사 연합 군사 훈련은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왔고 미국 CNN은 미 정부가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늘 을지 포커스 가디안 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라 했고 문재인은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NSC 회의에서도 훈련 중단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협의하라. 개뿔 안 하기로 다 해놓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전에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입 맞춘 거 아니에요? 푸켓 던져주는 선물로요? 주한미군 철수도 거론한다고 입 맞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입장 좀 밝혀봐요. 자, 그래 놓고 지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똘마니 폼페이오 데리고 앉아서 또 뭔 입을 더 맞췄어요? 요즘 제 입이 험해진다고요? 앞으로 더 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점잖으신 분들은 딴 데 가서 놓으십시오. 자,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노니까 미 의회에서 저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 트럼프가 거듭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를 하고 돈 문제를 거론하고 이러니 공화당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상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돈을 더 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기껏 돈 몇 푼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의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가 생각할 때는 이럴 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내 주장을 안 들어주면 진짜로 빼버리고 또 북한한테는 내가 이걸 뺀다고 했으니 우리도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미국에 그리고 한국 보고는 여차하면 돈을 더 뜯어내면 된다. 이 주한미군이요. 북한에 트럼프에 대한 선물 만들어내는 수단이고 한국한테 돈 더 뜯어내는 수단밖에 지금 더 됩니까? 이런 자가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주한미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회담 후에 워게임이라고 하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돈이 든다. 안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돈벌레, 바퀴벌레요? 정말로 불쾌해서 그런데 트럼프 추종론자들, 트럼프가 뭐 같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불쾌해서도 안 되겠으니까 내 방송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황장수는 또 반미주의자예요? 나는 미국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미국에 트럼프라는 인간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한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가 김정은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잘 이해했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시진핑이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진핑을 또 슬쩍 띄워요. 그리고 시진핑과 매우 좋은 관계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 해요. 비행기 2대 빌려주고 김정은한테 용돈 좀 집어주면서 코치 다해서 이 사건의 사단에 총기획해서 재미 제일 많이 본 업자가 누구라고요? 시진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서 시진핑이 제일 재미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진핑이 기획자라고 할 때 다들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도 시진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하니 미국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와 태미 더크워스 상원 의원은 13일 미군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 미국과 동맹의 안보가 보장될 때까지 미군을 철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외교 전문지 폴리티코도 공화당과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안정을 해치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는 말을 보도했습니다. 비완 폭격기 조종사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튜어트는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있는 거다.
주한미군은 남북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철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 법안을 발의한 덕 워스 의원은 미 병력은 적극적으로 던지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공화당의 댄 슬리번 상원 의원도요, 이 자기 연도 수권 법안에 북한의 이 침략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안을 넣었다 그랬죠. 내년도 예산에다가 주한미군에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당 조항은 주한미군은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범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주한미군의 이 지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 주한미군 트럼프 철수론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앞에 언급한 스튜어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0년간이나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는 없겠지만은 철수를 해야 될 때는 왜 그러는지 매우 엄중하게 그럴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 그래야 이런 소리를 못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일본도 주일미군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이요, 아베가 그야말로 트럼프라는 행님을 위해서 동생으로서, 의동생으로서 할 것 다 했습니다. 딸내미가 이방카가 일본에 왔을 때 한 600억에 가까운 돈을 이방카 재단에 대고 수십조를 미국을 방문하면서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얻는 것 없이 왜 퍼주기만 하냐 했지만은 일본의 안위는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올인을 했는데 지금 아베는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저렇게 미국을 못 믿을 바에야 우리도 미국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마저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트럼프하고 가깝다고, 제일 가깝다고 소문이 난 린제이 그레이엄 이 상원 의원도 MBC 방송국에서 내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군대를 철수시키는 거다. 그건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고 중국이 원하는 거다 했고, 밥코크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회담 논의 내용을 의회 좀 갖고 와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북 회담 내용을 축하해야 될지 이의를 제기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뭔 회담을 했는지 폼페이오 네가 와서 상원에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흔히 수구 쪽에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좌파라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수 성향의 칼럼니스트 제니퍼 루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써서 트럼프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강한 대북 정책을 주장해왔던 볼턴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볼턴 너 사표 던져버려라. 그거 붙어있지 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라는 칼럼에서 트럼프가 당신의 조언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거부하면 당신의 하는 일을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됐다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인지 다 보여줬고 김정은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사라졌고 더 나쁘게도 트럼프는 볼턴이 반대해왔던 아무 생각 없는 외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재자의 위상을 올려주는 걸어다니는 유화 정책 기계로 변했다. 트럼프는 어떤 전임자보다도 서방 동맹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주한미군 철수 때는 일본이 최전방이다. 지금 패닉 현상이 나타났다. 어제 폼페이오가 왔을 때 한국하고 중국만 방문하고 일본을 안 가고 미국으로 가려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외무상이, 외교장관이 어제 한국에 와서 폼페이오 옆에
강경화하고 같이 써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겠어요? 너들 진짜 왜 이러나라는 걸 알아보려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아베는 도쿄로 미국의 이 강경한 안보 전문가들을 전부 좀 와달라고 해서 깊숙한 상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협의나 의논을 하지 않고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김정은하고 저따위 식의 협상을 하고는 일본 보고는 돈 내라는 대북 경제 지원 계산서만 지금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계 관료 언론 전문가가 발칵 뒤집어졌고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믿었다라고 하면서 일본 방위상이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해달라. 그래서 매티스가 축소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이 매티스한테 전화회담을 하고 주한미군을 현재로 유지해달라. 매티스는 축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의 지금 언론 관료 안보 전문가 사이에 한미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될 말이라고 난리가 나 있고 중국 북한만 싱글벙글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니온 게자이 신문은 미북 회담 합의의 비핵화 과정이 북한의 페이스에 말릴 수 있는 세 가지 덫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덫은 미북이 비핵화 단계별로 이렇게 가겠다. 비핵화를 단계별로 가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나씩 시효를 할 때마다 한미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도록 지금 만들어 놨다. 그래서 북한은 시간도 질질 장기적으로 비핵화 하는 척 끄면서 돈은 돈대로 챙길 거고 둘째는 김정은이 미국 본토에만 닿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중거리 미사일 1000km, 2000km 안팎 이런 것들은 1000개나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말 한마디도 안 해서 한국하고 일본은 언제든지 맞을 수가 있는데 한국이야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고 이걸 이고 살 거냐. 왜 미국은 저들만 살겠다고 빠져나가냐. 싸우자 할 때는 우리를 앞세우더니만 하고 일본이 지금 화가 난 거죠. 셋째, 덫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챙긴 채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철수시키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중국으로 기울면서 일본이 그걸 다 막아야 되는데 저 미국 트럼프 행동을 보고 앞으로도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패닉이 일어나서 트럼프한테 완전히 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싱가포르에 일본에서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보냈어요. 한국 같으면 일종의 안보실장 같은 사람을 보냈는데 미국 실무진과 접촉을 해보니 주한미군 이야기는 안 나올 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와서 완전히 방심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는 나하고는 나는 도날드라고 부르고 뭔 오리도 아니고 트럼프는 나를 신조라고 부른다. 서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언제든지 전화하고 무슨 소리든 하는 사이인데 이 어찌 돼버렸어요? 중요할 때는 완전히 쌩 까버린 거죠. 자, 저 트럼프의 이 살아온 방향이나 관상을 보면 정말 믿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오직 그 미국의 의회가 걱정이 됐고 트럼프가 못 믿어왔으면 미 하원이 대북 제재 해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거기에다 조건을 달았어요. 북한 인권 개선을 갖다가 반드시 되도록 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법에 의해서 만들기로 했던 북한 인권센터 이제 돈도 예산도 다 안 해서 방만 얻어놨다가 시작도 못하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어제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한의 이 대표로 나온 사람은 신이 나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신이 날만도 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 꼴인데요. 한국만 천하태평, 군사훈련 중단, 미군 철수론 트럼프에 거듭된 일본하고 미국은 패닉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